있을 수 없는 은하가 찍혔습니다. 빅뱅 직후 2억 8천만 년. 우주가 그렇게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 거인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그 138억 년 가운데 빛이 처음 갈라져 나온 새벽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서 우리에게로 빛 한 줄기가 닿았습니다. 135억 년을 건너왔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 태양이 켜지기도 전, 별이라는 이름조차 우주에 없었던 시절의 빛입니다. 그 빛이 닿은 이름은 제이드스 GSZ14. 영문 이름은 길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가장 먼 은하. 빅뱅 이후 약 2억 9천만 년. 우주가 지금의 2%밖에 자라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빛나는 은하가 있었습니다. 별 질량은 약 5억 태양 질량. 폭은 1600광년. 우리 은하의 60분의 1 크기,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 은하는 거기에 있어선 안 됐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쌓아온 우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빅뱅이 있었고, 빛이 갈라졌고,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야 별이 켜졌다고. 별이 모이고 가스가 흩어지고, 중력이 끌어당기고, 또 모이고. 그렇게 수억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은하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알던 우주의 새벽입니다. 그런데 빅뱅 후 단위억 9천만 년에 거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별 5억 해분의 무게로 이미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발표한 사람은 이탈리아 피사 고등사범학교의 스테파노 카르니안이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 2024년 5월 30일. 논문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빅뱅 이후 약 3억 년. 그 시점에 이미 빛나는 은하가 존재했습니다. 이 은하의 빛을 처음 잡아낸 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영문 약자로 제임스 웹. 우리는 이 망원경의 눈을 빌려 우주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 장면이 우리가 알던 우주의 시간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망원경부터 봐야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021년 12월 25일 발사됐습니다.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발사체는 유럽 우주국의 아리안 5E CA 로켓. 발사장은 남미 프랑스령 키아나의 구루. 지구를 떠난 망원경은 한 달을 더 날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란주 2점, 줄여서 L2. 달까지 거리의 약 4배.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우주의 고요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망원경은 거대한 황금 거울을 펼쳤습니다. 지름 6.5m, 18개의 육각형 거울 조각. 벌집을 닮은 황금꽃이 우주에서 처음 피어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주경이 2.4m였으니까 직광 면적으로는 약 6대 차이입니다. 거울은 왜 황금일까요? 이 망원경이 부르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망원경은 적외선을 봅니다. 0.6 마이크로미터에서 거의 30 마이크로미터까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세계빛입니다. 왜 적외선을 보아야 할까요? 여기에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주는 팽창합니다. 먼 곳에서 출발한 빛은 그 시간 동안 함께 늘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파란 빛이 붉은 빛이 되고 붉은 빛이 더 긴 적외선이 됩니다. 이것을 적색이동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 레드시프트, 기호로는 알파벳 Z. 적색이동 Z값이 클수록 그 빛은 더 먼 곳에서 더 먼 과거에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Z가 1이면 우주가 절반 나이였을 때의 빛. Z가 6이면 우주 나이 약 9억 년 시점. Z가 10이면 약 4억 7천만 년 시점. 그리고 가장 먼 은하, 제이드스 GSZ14의 적색이동은 14.32.
빛의 파장이 무려 15.32배 늘어났습니다. 푸른 자외선이 늘어나 우리 망원경 앞에선 적외선이 됩니다. 가시광선 망원경으로는 너무 먼 과거의 빛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이라야 본질을 잡아냅니다. 그것이 제임스 웹의 눈이 황금색인 이유입니다. 이 망원경에는 4개의 기기가 실려 있습니다. 첫째, 근적외선 카메라 니어캠 0.6에서 5마이크로미터까지. 둘째, 근적외선 분광기 리어스펙 빛을 무지개로 펼쳐 화학 성분을 읽습니다. 셋째, 중적외선 기기 미리 4.9에서 28.8 마이크로미터까지 차가운 먼지와 화학 성숙도를 봅니다. 넷째, 근적외선 영상 키니리스와 정밀 유도 센서 망원경의 방향을 정밀하게 잡습니다. 이 4개의 눈이 함께 본 것이 우주의 가장 오래된 새벽입니다. 망원경의 첫 사진은 2022년 7월 11일 공개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SMAX 0723 멀리 있는 은하단입니다. 이 사진을 찍는데 12.5 시간이 걸렸습니다. 같은 깊이의 사진을 허블 망원경은 몇 주에 걸쳐 찍었던 곳입니다. 나사는 이 사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팔을 뻗어 손에 든 모래 한 알 크기의 하늘입니다. 모래 한 알 크기의 하늘 안에 수천 개의 은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주가 갓 태어났을 때의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의 시니어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존 매더였습니다. 2006년 코비 위성의 우주 배경 복사, 정밀 측정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초 운용 수명은 10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아노 로켓의 정밀 발사 덕분에 연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 예상 수명은 20년에 2042년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주인공은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망원경이 보내온 우주의 첫 빛입니다. 우주의 새벽에 거인이 있었던 것은 은하뿐이 아니었습니다. 은하 안에 살고 있는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GNZ11 적색 이동약 10.6 빅뱅 후 약 4억 4천만 년 시점의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2016년 허블 망원경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웹은 그 은하의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발견됐습니다. 거대 블랙홀이었습니다. 질량은 약 160만 태양 질량. 발표는 2024년 1월 17일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논문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작고 활기찬 블랙홀. 발표자는 영국 케임브리지 캐번디시 연구소의 로베르토 마이올리노였습니다. 그러나 이 블랙홀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공수자리 A별의 질량이 약 400만 태양 질량입니다. 그것의 절반 가까이 되는 블랙홀이 우주 나이 3% 시점에 이미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입니다. 우리가 알던 블랙홀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빅뱅 후 약 1억 년에서 2억 년 사이 우주 최초의 별이 태어납니다. 종족 3별,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매우 무거운 별들입니다. 이 별들이 죽으며 블랙홀을 남깁니다. 질량 약 100에서 1000 태양 질량. 이 블랙홀들이 가스를 흡수하고 서로 합쳐지면서 점점 커집니다. 이 과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딩턴 한계. 블랙홀이 가스를 흡수할 때 흡수된 가스가 빛으로 변해 다시 바깥쪽 가스를 밀어냅니다. 이 균형 때문에 블랙홀의 성장 속도엔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선으로 계산해도 100태양 질량 시드가 160만 태양 질량까지 자라는 데에는 최소 수억 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GN11은 빅뱅 후 4억 4천만 년 시점입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별이 죽고 합치고 또 합치고 가스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그 모든 과정이 4억 4천만 년 안에 끝났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별, 블랙홀, 합병. 우리가 알던 표준 시나리오가 박살입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꺼낸 대안이 별을 건너뛴 블랙홀의 탄생입니다. 직접 붕괴 블랙홀, 영문으로 DCBH. 이론은 이렇습니다. 빅뱅 후 1억에서 2억 년 사이 첫 별이 켜지기도 전 거대한 원시가스 구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소만 가득한 식지 않는 구름. 이 구름이 별의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중력으로 무너져 블랙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시드 자체가 별 10만 개의 무게, 일반 별 시드보다 1000배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시드라면 시간 안에 160만 태양 질량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할 첫 강력한 후보가 2023년에 발견됐습니다. 이름은 UHZ1. 적색이동약 10.1. 빅뱅 후 약 4억 7천만 년. 블랙홀의 질량은 약 4천만 태양 질량. 은하의 별 질량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별보다 블랙홀이 더 무거운 은하. 별이 만든 블랙홀이라면 불가능한 비율입니다. 별을 건너뛴 시드. 직접 붕괴 블랙홀의 첫 강력 후보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 후속 연구에서 이 X선 신호가 통계적으로 5시그마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UHZ1은 여전히 강력한 후보이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과학은 이렇게 의심하면서 나아갑니다. 별 합병 모형, 시간이 부족합니다. 직접 붕괴 모형, 강력한 증거가 있지만 아직 확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새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적어둔 대본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먼저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이 먼저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 은하의 기록은 2024년 5월에 한 번 세워졌습니다. 제이드스 GS Z14, 적색이동 14.32. 빅뱅 후 약 2억 9천만 년. 이 기록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새벽에서 또 하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제임스 웹의 니어캠 카메라가 새로운 빛 한 점을 찍었습니다. 분광기로 확인했습니다. 적색이동 14.44. 빅뱅 직후 약 2억 8천만 년. 전해의 기록을 단 1년 만에 다시 깬 신기록. 이름은 맘Z14. 영문 플레임은 미라지오, 미라클, 신기루인가, 기적인가. 논문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스믹 미라클, 적색이동 14.44에서 분광 확인된 놀라울 만큼 밝은 은하. 코스믹 미라클, 우주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과학자들이 직접 적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자기 논문 제목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건 진짜 설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은하의 크기는 유효 반경 241광년. 우리 은하의 약 1% 크기. 그러나 이 작은 은하 안에서 빛만이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분광기는 수소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이먼 알파, 그리고 질소, 탄소, 헬륨, 산소. 이게 왜 충격이냐? 이 무거운 원소들은 빅뱅에서 직접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빅뱅 직후엔 수소와 헬륨, 그리고 미량의 리튬밖에 없었습니다. 질소라는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별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폭발해야 합니다. 그 폭발이 우주에 흩뿌린 재가 다시 모여 다음 별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 보통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빅뱅 후 2억 8천만 년 안에 이미 질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고 다음 별을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이 은하 안에는 모두 들어있었던 셈입니다. 같은 해 3월 다른 소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전해의 가장 먼 은하 제이드스 GS Z14에서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거대 전파, 간섭계, 알마가 산소를 검출한 것입니다. 빅뱅 후 약 3억 년 안에 산소가 그 은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알마 관측에는 한국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영문약자 카시, 알마의 동아시아 파트너로서 펀딩과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가장 먼 은하의 산소 검출은 한국이 일부 기여한 한 줄의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아는 화학의 시간표보다 우주는 훨씬 빨랐습니다. 이제 신기록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깨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14.32, 2025년 5월 14.44, 그리고 2025년 8월 300개가 넘는 비정상적으로 밝은 초기 은하 후보들이 보고됩니다.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초기 은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제임스 웹은 우리가 예측한 우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신기록이 깨질 때마다 우주는 우리에게 같은 말을 건넵니다. 네가 적어둔 대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 권의 우주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람다 CDM. 람다는 암흑 에너지를 가리키는 그리스 문자.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미지의 에너지. CDM은 차가운 암흑 물질.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은하의 회전 곡선과 거대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모형은 1990년대에 정립됐고 2003년 WMAP 위성과 2013년 플랑크 위성의 우주 배경 복사 정밀 측정으로 강력하게 뒷받침됐습니다. 이 모형은 우주의 모든 시간을 설명해 왔습니다. 빅뱅에서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까지, 은하의 분포에서 별의 나이까지 수많은 관측을 끌어안은 가장 자비로운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도 한 가지를 예측했습니다. 우주의 가장 어린 시절, 빅뱅 후 3억 년 무렵. 그 시점에는 작고 어둡고 단순한 원시 은하만 있어야 한다고. 거대한 별 모임은 아직 만들어질 시간이 없다고. 그것이 표준 모형이 적어둔 우주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거인을 보았습니다. 라이먼 알파, 질소, 산소, 탄소, 빠른 별 형성, 거대 블랙홀. 이 모든 것이 모형이 예측한 속도보다 3배에서 10배 빨랐습니다. 이 문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이 빠른 은하 문제. 영문으로 임파서블리얼리 갤럭시 프라블럼. 2016년 천체물리학자 찰스 스타이나르트 등이 처음 붙인 이름입니다. 그 시절에는 한 줄의 우려에 불과했습니다. 제임스 웹 발사전엔 그 의심이 통했습니다. 제임스 웹이 분광으로 직접 확인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우주가 너무 빨리 자랐습니다. 지금은 우주론의 한가운데를 흔드는 질문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네 갈래의 길을 떠올립니다. 첫째 길. 초기 우주의 별은 지금보다 더 무겁고 더 밝았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빛을 내는데 더 적은 별로도 충분했다는 가설. 탑 헤비 초기 질량 함수. 무거운 쪽으로 치우친 별의 분포라고 부릅니다. 둘째 길. 거리 측정에 오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광도법으로 잰 거리가 분광법으로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이드스 GSZ14도, 맘Z14도 이미 분광기로 확인된 은하들입니다. 이 길은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셋째 길. 중력의 법칙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수정 중력. 모두류의 가설로 표준 중력 법칙을 일부 수정하면 초기 은하 형성이 가속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다음 챕터가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길.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원시 블랙홀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인플레이션 직후의 밀도 요동에서 직접 만들어진 블랙홀들. 이 블랙홀들이 시드가 되어 가스를 끌어모으고 별과 은하를 빠르게 자라게 했다는 가설. 암흑물질의 정체가 사실 이 원시 블랙홀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이 네 갈래의 길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학계가 좋아하는 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 가설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주의 첫 3억 년이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 2026년 국제우주과학연구소 베른 지부가 종합평가를 발간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임스 웹이 우주 첫 10억 년의 모습을 처음으로 정확히 보여줬다. 표준 모형은 흔들리지만 아직 패기는 이르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어떻게 다시 써야 할지를 아직 모를 뿐입니다. 제임스 웹이 처음 설계됐을 때 이 망원경의 1차 목표는 첫 별과 첫 은하를 찾는 거였습니다. 설계자들의 예상은 이랬습니다. 우주가 어렸을 때는 은하가 작고 흐릿할 것이다. 우리 망원경의 한계까지 가야 겨우 보일 것이다. 그런데 제임스 웹을 켜자마자 은하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 있었습니다. 설계 목표가 첫날부터 깨졌습니다. 해니얼 아이젠슈타인, 하버드 대학교의 천문학자이자 제이드스 서베이를 이끈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첫 세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미 한낮이 있었습니다. 100년의 우주론이 흔들립니다. 제임스 웹은 지금도 우주의 새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발사 당시 운영 수명은 1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42년까지 우리는 이 망원경의 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매년 신기록이 깨질지도 모릅니다. 매년 새로운 거인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매년 우리가 알던 우주가 조금씩 다시 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 후 2억 8천만 년, 그 시점에 빛이 있었다는 것. 빛나는 은하가 거기 있었다는 것. 과학적으로 이미 성숙한 무거운 별의 후손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 그 빛이 135억 년을 건너 우리에게 닿았다는 것. 그것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편지입니다. 우리가 답장을 적기에는 아직 부족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새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우주의 시작은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닙니다. 다음 단서 17. 6초. 우주가 1조 밝아졌습니다. 어디서, 왜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주의 단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단서를 빨리 찾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다음에 또 우주의 새벽에서 만나요.